예,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시행되었던 건설재료 시험 산업기사 CBT 2회차에 대한 문제들을 복원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공단에서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수험자의 이제 기억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일정량의 AG를 사용하는 경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연행되는 공기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답은 1번인데요.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많다가 아니고 어떻게 공기량이 적어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단위 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단위 수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단위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단위 수량에 있는 물속에 있는 공기량이 줄어드는 만큼 공기량도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줄어들고 단위 수량이 줄어드는 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단위 수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기량도 적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공기량은 많다.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물 단위 수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속에 공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멘트 분말도가 증가할수록 공기량은 많다. 분말도가 크다고 하는 건 뭐야? 시멘트 입자가 세립화되어 있는 거죠. 세립화되어 있게 되면은 그만큼 단위 수량의 증가가 커진다 그랬죠. 단위 수량의 증가가 커지니까 당연히 공기량이 많아질 것이고, 단위 장골재량이 많을수록 공기량은 많다. 단위 장골재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위 수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랬죠. 단위 수량이 많아지니까 물이 많아지면 공기량도 당연히 물속에 공기가 녹아있죠. 그래서 공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기록이 없는 현장에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배합 강도. 자, 시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가 21메가파스칼과 21에 35, 그 다음 3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21에 3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배합 강도 구할 때는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얼마예요? 8.5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4 플러스 8.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2.5메가파스칼이 되죠. 3번에 콘크리트 비빔 시간은 일반적으로 강형식 믹서의 경우와 강제식 믹서의 경우 얼마 이상의 표준 비빔 시간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죠. 자, 이거는 답은 1번이죠. 강형식은 1분 30초. 그걸 강제로 돌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분.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수분 양생을 하는 경우 수분 상태의 보호 기간은 조강 포틀랜드의 경우 얼마 이상을 표준으로 하는가? 단 1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인 경우 우리 있죠. 자, 15도 이상인 경우 우리가 이제 조강 포틀랜드는 그 표가 있죠. 수분 양생 기간의 표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표를 한번 이 표가 매우 중요하니까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암기를 꼭 이거는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평균 기온이고요. 이거는 15도씨 이상. 그리고 여기는 10도씨 이상. 5도씨 이상.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조강부터 시작하죠. 조강, 그 다음 보통, 그 다음에 강도가 제일 늦게 발현되는 장기 강도 쪽으로 돌아가는 뭐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슬래그 같은, 고루 슬래그 같은 거 있죠. 또는 또 플라이애쉬 같은 경우, 플라이애쉬 시멘트라든가 고루 슬래그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조강은 어떻게 수화율이 빨리 동반돼서 빨리 강도 발현이 빠르죠. 가장 빠르죠. 조강.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3, 4, 5 이렇게 외우라고 3, 4, 5. 3일, 4일, 5일. 그리고 5가 이렇게 5일이고 그 다음에 보통 포틀랜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3, 4하고 여기서 이제 둘씩 늘어나서 5, 7, 9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로나 플라이시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이게 강도 발현이 늦으니까 일수가 이제 수분 양생을 해서 보온 양생 또는 수분 양생의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7일이 일적으로 올라와서 7, 9, 10이라고 그랬죠. 7, 9, 12. 그래서 2개, 여기는 이제 3개.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강이라고 그랬죠. 조강이고 15도씨니까 조강에 15도씨 이상이니까 며칠에 3일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죠. 펌프 등을 이용하여 노즐 위치까지 호스 속으로 운반한 콘크리트를 압축 공기에 의해서 시공면에 뿜어서 만든 콘크리트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쇼크리트란 말을 쓰죠. 쇼크리트, 그죠? 이 말 꼭 좀 알아두세요. 쇼크리트.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시방 배합 설계에서 단위 골재의 절대 용적이 690리터이고 장골재율이 40%, 장골재의 표본 밀도가 2.6g/cm 세제곱센치일 때 단위 장골재량으로 옳은 것 그랬죠. 자, 단위 장골재량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단위 장골재량은 이걸 S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단위 장골재량은 자, 골재량 질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최적의 밀도를 곱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최적을 보니까 단위 골재의 절대 용적이 690리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골재 절대 용적이라는 것은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다 합한 거죠. 그죠? 여기에 장골재율이 40%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합한 거에 40%를 해주면 뭐예요? 이게 단위 장골재에 대한 절대 용적이 되죠. 자, 690리터를 갖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꾸면은 0.69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뭐예요? 1000리터니까. 그죠? 그래서 0.69에다가 곱하기 장골재율 해주면 되죠. 장골재율이 40%, 0.4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장골재의 표본 밀도 2.6. 2.6에다가 이걸 이제 킬로그램 바꿔야 되니까 킬로그램에다가 메다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717.6이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화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답은 3번이 이제 틀렸는데요. 콘크리트는 약 250도에서 이제 중성화되기 시작한다. 이게 아니죠. 콘크리트는 약 5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250이 아니고 500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 보겠습니다. PS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강제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 그랬죠. 자, 프리스테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강제에서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 자, 인장도 당연히 높아야 될 것이고요. 자, 릴락세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형이 계속 이제 어떤 강선에다가 인장을 줘가지고 긴장력을 줘가지고 힘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이게 변형이 계속 생기는 거죠. 변형이 계속 생기는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릴락세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콘크리트에서는 또 크리프란 말을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릴락세이션이 크면 돼요, 안 돼? 변형이 안 되겠죠. 이거는 2번이 틀렸죠. 릴락세이션이 커야 된다는 게 아니고 릴락세이션이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커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선성, 직선으로 뽑아대는 이런 성질 이런 것이 좋아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 다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경우이며 실험이나 기존의 적용 실적 등을 통해 안정성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죠. 자, 이건 답은 뭐예요? 30이죠. 30메가파스칼. 이거는 숫자는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리스트레싱, 그러니까 강선을 잡아당길 때 최소의 강도가 30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지 잡아당길 수 있다. 프리텐션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프리텐션 방식이라는 건 사진은 뭐예요? 강선을 미리 잡아당겨 놓고 그다음 콘크리트를 치는 방식이고 포스텐션은 그 반대죠. 콘크리트를 치고 나중에 강선을 잡아당기는 방식.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반 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까지 손수레를 사용할 수가 있는가? 답은 뭐예요?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는 100m까지 가능하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